4부는 한미 정상회담을 보도하는 언론의 자세에 대해서 말을 하겠습니다. 정말로 한국 언론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언론이 존재할 바에는 언론이 있을 필요가 없죠. 국영관용 통신 하나만, 요즘은 종이신문도 별로 안 보잖아요. 그냥 인터넷에 띄우고 나머지 언론들은 문을 닫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의 우리 정부의 자세에 뭐가 문제가 있는 것인지 비판을 해야지. 우리가 미국을 비판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니까 우리가 우리 정부의 정상회담을 임하는 자세, 정상회담에 가기 전에 보였던 문제들, 또 급기야 이 기업인들을 모아서 40조를 투자한다라고 발표하는 거, 더 나아가서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 자화자찬하면서 마치 우리가 남북관계 운전석에 앉았다? 남북관계에 운전석에 앉으면 뭐합니까? 북한이 하기에 따라서 절벽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거지요. 우리가 북한 문제를 주도할 능력이 있느냐? 더 나아가서 북한이 한국과 대화를 하기를 원하느냐? 미국과 대화를 하기를 원하느냐? 그건 북한에 달려있는 것이지 우리 노력으로 되는 부분도 아니라고 보고, 기껏해야 미끼만 떼이고 고기는 못 잡을 가능성이 큰 낚시하고 똑같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순이, 오신이, 그 다음에 무슨 정상회담에 가서 보였던 무슨 방문 이벤트니, 그런 걸 가지고 아주 그냥 비본질을 본질인 것처럼 떠들다가 이제는 정상회담 성과가 매우 좋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문가들이 7.9점이라고 이렇게 10점 만점에 매겼다고 하는데요. 저는 어제 한 방송국에 가서 75점이라고 그래도 나름대로 체면 생각해서 좀 해줬습니다. 근데 언론이 정말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대차 대조표를 한번 점검해보고 거기에서 발표된 내용에 꼼꼼히 한번 분석해보는 이런 부분만 있었다 하더라도 언론들이 그렇게 욕을 먹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그런 언론들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즉 정말로 보도할 가치가 없는 이야기들은 크게 보도하면서 또 청와대의 일반적인 입장을 받아 써서 전달하면서 또 현재 나와 있는 어떤 여론상의 대세라고 하는 부분에 언론들이 굴복을 하면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문제 있는 정상회담인가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자, 정상회담 갔다 와서 성공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정상회담 이벤트를 보이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1.1% 오른 75.3%로 올라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이 한국의 남북 대화의 주도적 역할을 지지한다라고 발표한 내용 중에서요. 자, 미국이 이 남북 대화에 있어서 한국의 주도적인 역할을 갖다가 지지한다고 한 부분은 이 전문가들이 볼 때는 공동 성명 내용을 보면 미국은 올바른 여건 아래에서 대화가 열려 있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Under the right circumstance, 즉 올바른 여건 하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남북 간의 대화를 지지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하기에 따라서 한국은 이만하면 여건이 됐다고 생각해서 대화를 시작하고 미국은 무슨 소리냐, 아직은 여건이 안 됐다라면서 논란이 빚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죠. 매우 큰 게 아니라 저는 100%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직후 열린 CSIS 간담회에서 벌써 이 말이 들어갔다 해서 남북 대화의 의욕을 정상회담 끝나자마자부터 보였다는 겁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동결이 대화의 시작이 된다면 그 대화의 출구는 북한의 핵의 완전한 폐기가 되어야 할 거라며 한미 양국과 북한은 여러 조치들을 단계적으로 취해 나갈 수 있고 단계들은 확실히 검증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선동결 후 폐기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공동성명 내용을 보면 북한과의 대화를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미국 쪽도 대화를 이렇게 하는 식으로 기조를 바꾸겠다라는 말은 전혀 아닙니다. 이 공동성명 북핵 관련 부분은 북한이 도발적 행위를 중단하고 진지하게 건설적인 대화의 장으로 복귀하도록 최대한 압박을 가하기 위해
기존의 제재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새로운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라면서 제재가 외교의 수단이라는 데 주목하면서 올바른 여건 하에,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Under the right circumstance, 북한과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한국은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는 걸 강조하고 미국은 그 앞에 붙어 있는 전제 올바른 여건 하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 미국 측은 회담 준비 과정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 압박이 병행돼야 되고 올바른 여건이 갖춰져야 대화할 수 있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는데요. 이를 둘러싸고 향후 한미 간에는 여러가지 마찰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냥 아까 제가 봉합을 했다라는 말이 그대로 드러나는 부분이지요. 외교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직후 언론 발표에서 북한에 대해 더 이상 인내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 발언이 현재 미국의 분위기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고요. 이번 공동성명 문구는 기본적으로 최대의 압박과 관여라는 트럼프 정부의 북핵 정책 안에 들어있는 기조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우선 제재와 대화를 위한 올바른 여건이라는 두 가지 조건을 붙였는데 향후 그 조건에 대해서 실질적인 조율이 잘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는 우리 주도로 북한과 대화를 하도록 미국이 지지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근거로 공동성명에 한국의 주도적인 역할을 지지한다라는 말을 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은 아까 제가 한반도 문제를 평화 통일하는데 한국의 주도적인 역할을 지지한다 말은 미국의 전통적인 입장이라는 거죠. 문제는 미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에 대해서는 남북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안보와 전 세계 핵 확산과 관련된 문제라고 해왔기 때문에 언제든 우리와 세계의 문제이므로 한국의 주도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번 회담을 근거로 공동성명 귀절을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어떤 대화를 시도할 수는 있겠지만은 미국 측으로서는 언제든지 아니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외에 전자권 전환과 관련한 지금 우리가 들어가야 될 어마어마한 비용이라는 부분도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데요. 자, 이 공동성명에서 전자권 전환을 하는 분위기의 그 부분에서 한국은 연합방위를 주도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핵심 군사 능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가기로 했다면서, 자, 이 문제는 앞으로 한미 간의 연합방위 태세에서 지금은 미국의 중심이라면 앞으로 한국군의 역할 중심으로 바꾼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국이 주도하는 행태로 양국 군당국의 추진 계획을 이렇게 성명에 넣음으로써 이후에 이제 전자권 전환에 관한 어떤 준비를 갖다가 하는 내용을 넣은 건데요. 그렇다면 핵심 군사 능력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국방 예산 투입이 불가피해졌고 우리 군의 독자 방위 능력 수준에 맞는 방위기 분담금 인상도 뒤따를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국방 예산을 238조로 책정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전자권 전환이 조속히 가능하도록 핵심 군사 능력을 갖추는 방위력 개선비에 78조 2천억을 쓰기로 했습니다. 그 향후 78조가 넘는 5년간 방위력 개선비는 킬체인하고 KAMD 구축 등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전자권 전환에 따른 핵심 역량을 우리가 갖추는 데 들어간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비용들을 투입하고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것은요. 역대 방산에 비용이 투입하고 그 비용만큼 결과가 제대로 나온 적이 없습니다. 며칠 전에도 K2 전차 국산 변속기 관련해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방사청이 여전히 기준 충족을 못하고 있다고 제동을 걸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자, 앞으로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방위비 그리고 미국으로부터 도입해야 될 무기 어떻게 감당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또 이 정상회담이 끝난 뒤에 트럼프 대통령의 정교하게 계산된 한미 FTA 재협상 계략에 한국이 말려서 코너에 몰렸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FTA 관한 협의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지만은 트럼프는 정상회담장에서는 FTA 발언을 극도로 자제하다가 공동언론 발표와 트윗을 통해서 재협상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언급하는 치밀한 FTA 발언을 했습니다. 결국 미 무역대표부에 한미 FTA 재협상 절차를 개시하라며 한국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돌아오기도 전에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한미 FTA 재협상 시기와 내용을 놓고 양국이 충돌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백악관 부대변인은요, 정상회담 이후 브리핑에서 한미 FTA에 관한 질문에 대통령의 지시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협상의 재협상과 수정 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특별공동위원회 개최를 한국 측에 요구할 거라고 이렇게 미국 측에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한국 측만 한미 정상회담에서 FTA 재협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우리는 모른다라고 우겨봤자 미국이 이걸 하겠다고 하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미 FTA 재협상에 관련된 내용이 있니 없니 말을 해봤자 소용이 없는 겁니다. 우리도요, 미국하고 정상회담 하기 전에 사드를 가지고 사드를 배치하니 안 하니, 무슨 국회 비준을 하니 안 하니, 환경영향평가를 하니 안 하니, 올해는 몇 개 하고 내년에는 몇 개 하니 온갖 이야기를 다 하다가 막상 정상회담 할 때는 썩 빼면서 뭐라고 이야기해 줬는가 지금 공개하고 있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것처럼요, 미국도요, 마찬가지로 한국을 상대해서 한미 정상회담이 결국은 제가 숱하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미국이 군사 문제에서 군사적으로 대응하지를 않고 그러냐 알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한번 너네 지켜볼게 라고 이야기하면서 향후에 건덕지를 잡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드에서, 또 전시작전권 이항에서, 또 남북 대화에 대한 미국의 어떤 이 관점에서 한국 측이 어떻게 하는가를 보고 미국은 조건을 따라서 딱 들미를 잡으려고 하고 있을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미국은 이런 어떤 군사 동맹 문제에서 압박을 하는 게 아니라 곧바로 이 한미 FTA 통상 문제로 압박을 해 올 것이다. 끝나자 말자부터 제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대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한미 정상회담요, 정말로 상처뿐인 회담이 될 거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야 이번 정상회담에 대한 최종적인 평가가 완료될 건데요. 지금 갔다 와서 뭐라 하는 거 이런 거 가지고 무슨 엄지척을 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국제관계가 상대는 바보입니까?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제가 볼 때 짧게는 2주, 길게는 8월 말쯤 되면 이번 정상회담의 결과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면서 아마 이 정권으로 하여금 굉장히 곤혹스럽게 이렇게 수세에 몰리게 만들 것입니다.
4부는 한미 정상회담을 보도하는 언론의 자세에 대해서 말을 하겠습니다. 정말로 한국 언론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언론이 존재할 바에는 언론이 있을 필요가 없죠. 국영관용 통신 하나만, 요즘은 종이신문도 별로 안 보잖아요. 그냥 인터넷에 띄우고 나머지 언론들은 문을 닫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의 우리 정부의 자세에 뭐가 문제가 있는 것인지 비판을 해야죠. 우리가 미국을 비판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니까 우리가 우리 정부의 정상회담을 임하는 자세, 정상회담에 가기 전에 보였던 문제들, 또 급기야 이 기업인들을 모아서 40조를 투자한다라고 발표하는 거, 더 나아가서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 자화자찬하면서 마치 우리가 남북관계 운전석에 앉았다? 남북관계에 운전석에 앉으면 뭐합니까? 북한이 하기에 따라서 절벽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거지요. 우리가 북한 문제를 주도할 능력이 있느냐? 더 나아가서 북한이 한국과 대화를 하기를 원하느냐, 미국과 대화를 하기를 원하느냐, 그건 북한에 달려있는 것이지 우리 노력으로 되는 부분도 아니라고 보고, 기껏해야 미끼만 떼이고 고기는 못 잡을 가능성이 큰 낚시하고 똑같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순이, 오신이, 그 다음에 무슨 정상회담에 가서 보였던 무슨 방문 이벤트니, 그런 걸 가지고 아주 그냥 비본질을 본질인 것처럼 떠들다가 이제는 정상회담 성과가 매우 좋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문가들이 7.9점이라고 이렇게 10점 만점에 매겼다고 하는데요. 저는 어제 한 방송국에 가서 75점이라고 그래도 나름대로 체면 생각해서 좀 해줬습니다. 근데 언론이 정말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부분은 이 전문가들이 볼 때는 공동성명 내용을 보면 미국은 올바른 여건 아래에서 대화가 열려있다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Under the right circumstance, 즉 올바른 여건 하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남북 간의 대화를 지지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하기에 따라서 한국은 이만하면 여건이 됐다고 생각해서 대화를 시작하고, 미국은 무슨 소리냐, 아직은 여건이 안 됐다라면서 논란이 빚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죠. 매우 큰 게 아니라 저는 100%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직후 열린 CSIS 간담회에서 벌써 이 말이 들어갔다 해서 남북 대화의 의욕을 정상회담 끝나자마자부터 보였다는 겁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동결이 대화의 시작이 된다면 그 대화의 출구는 북한의 핵의 완전한 폐기가 되어야 할 거라며, 한미 양국과 북한은 여러 조치들을 단계적으로 취해 나갈 수 있고 단계들은 확실히 검증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선동결 후 폐기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공동성명 내용을 보면 북한과의 대화를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미국 쪽도 대화를 이렇게 하는 식으로 기조를 바꾸겠다라는 말은 전혀 아닙니다. 이 공동성명 북핵 관련 부분은 북한이 도발적 행위를 중단하고 진지하게 건설적인 대화의 장으로 복귀하도록 최대한 압박을 가하기 위해 기존의 제재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새로운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라면서, 제재가 외교의 수단이라는 데 주목하면서 올바른 여건 하에,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Under the right circumstance, 북한과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한국은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는 걸 강조하고, 미국은 그 앞에 붙어 있는 전제 올바른 여건 하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 미국 측은 회담 준비 과정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 압박이 병행돼야 되고, 올바른 대차 대조표를 한번 점검해보고 거기에서 발표된 내용에 꼼꼼히 한번 분석해보는 이런 부분만 있었다 하더라도 언론들이 그렇게 욕을 먹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언론들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즉 정말로 보도할 가치가 없는 이야기들은 크게 보도하면서, 또 청와대의 일반적인 입장을 받아 써서 전달하면서, 또 현재 나와 있는 어떤 여론상의 대세라고 하는 부분에 언론들이 굴복을 하면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문제 있는 정상회담인가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자, 정상회담 갔다 와서 성공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정상회담 이벤트를 보이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1.1% 오른 75.3%로 올라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이 한국의 남북 대화의 주도적 역할을 지지한다라고 발표한 내용 중에서요. 자, 미국이 이 남북 대화에 있어서 한국의 주도적인 역할을 갖다가 지지한다고